아니 박 변호사 처음인데 우리 김효성 씨랑 네. 초면이 아닌 구면이라면서요. 저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을 때 무려 한 약 10년 전쯤에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 맞잖아요.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때 저희 회사에 자주 취재를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네. 그랬었습니다. 뭐 사실 되게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네. 특별히 또 이제 워낙 또 아름다우시고 또 이제 취재를 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취재도 매우 제가 그걸 출중하셔서 단독으로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회사 나갈 때 그 네. 회사 저희 대표님한테도 얘기하기 전의 상태에 네. 기자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맞아요. 나가요. 아 정말로 네. 그 정도로 취재도 잘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갖춘 게 많은 분인데 그럼요. 그때 보면서 좀 굉장히 눈여겨봤던 부분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눈여겨보진 않았다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저희 대표 변호사님과 굉장히 친해서 맞아요. 대표 변호사님이 뭐 그랬구나.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예가에 있는 단독들을 정말로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한 예. 것보다 큰 것들을 조금 몇 개 하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때 뭐 또 역시나 협박 사건이어가지고 누구 주인공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얘기하면 안 아주 됩니까? 얘기하면 해도 안 될 것 되나요?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중 많이 사건. 아 김현중 WS501.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 폭행은 결과적으로 뭐 딱히 폭행을 한 게 없는 거로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밝혀졌는데 사람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전 근데 폭행의 첫 이미지로 번째 나와. 재판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어. 전 재판 가야만 쓰거든요 기사를. 아 직접 가서 보고. 무조건. 예, 다 봐.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증인 신문을 막 새벽 1시 막 2시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힘들었던 혐의가 사건. 당시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걸켰는데 그때 네. 그 당시에 김현중이 이제 폭행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강요를 했다, 뭐 낙태를 오. 하게 시켰다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들 없었다는 거 거의 다 밝혀냈고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되게 이제 허위 협박, 뭐 맞아요. 공갈 이런 걸로 해서 그 분이 더 이제 그 하셨던 그쪽 상대방 분이 이제 형사처벌도 받으셨었어요. 야, 맞아요. 그러고 연예인들은 명예 회복이 돼도 일반 대중들이 그게 판결 나온 다음에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기사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이미지가 훼손돼 버리고 거기로 이제 소비가 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연예인의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훅 사라지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전까지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제 기억 속에도 굉장히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하신 것 같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 사건 이후로는 지금 아니 그분이 사실 뭐 그 당시에 막 제2의 배용준 배용준 소리 들을 맞아요. 정도로 네.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그때 확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또 맞아요. 당시에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모 언론이 있습니다. 모 언론. 모 예. 언론, D모 그렇구나. 언론이 있는데 예. 그 D모 언론이 진짜 그 사건이랑 아무 상관없는 막 그런 문자 이런 것까지 카톡 다 메시지. 카톡 메시지 전체를 막 올리고 막 진짜요? 네, 그걸 왜곡하고 막 진짜 변호사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보고 언론이 진짜 무섭구나. 네. 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카톡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저는 또 다르게 또 하고 막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일종의 나네요. 어떻게 진실 공방 같은 예, 것들을 예. 언론이 밖에서 실황 중계하는 예. 그런 모양새였던 것 좀 같은데. 어마어마했어요. 예. 아니, 결론만 그때. 보면 김효성 씨는 주로 예. 한류 스타 전문인 것 같아요. 김현중 씨 얘기 나왔죠. 아, 예, 지난번에 예. 우리 이병헌 이병헌 씨, 배우님 얘기도 있고. 저는 보면은, 뭔가 네. 큰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네. 연예계 소속사보다도 재판 현장을 진짜 많이 갔었고 웬만하면 경찰서에 주로 상주를 했다. 경찰서에서 박지훈 변호사님도 만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 모든 예. 인맥을 다 그런 현장에서 뵀던. 야 정말로 이런 기자들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럼요. 현장 네. 중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대표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명 좀 씨? 너무 생경했어요. 일단 뭐 기자회견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선택한 곳이 유기견 보호소였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히려 관심 받기 싫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리는 없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유기견 보호소라는 게 요즘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관심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럼 100일 정도 되면은 기자들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질의응답도 받고 이러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몇 가지로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정청래 대표가 일단 기자들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아해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현안이라든가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겠죠. 당연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 시점에서 다시 왜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은 또 말이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또 뭔가 이 민감한 시국에 아무래도 지금 뭐 이게 지금 또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예민한 시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살짝 좀 피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표현이 좀 이랬어요.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늘 난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한 건데 우리 변호사님은 좀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유기견도 돌보고 네. 아니 뭐 좋은 일로 진짜로 네. 네, 진짜로 좋았고요. 사실은 뭐 당 대표가 뭐 이렇게 기자들이랑 얘기하는 거라면 관심이 없었을 텐데 유기견 보호하신다니까 또 한번 보게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 예. 아, 왜냐면 정말 관례적으로 누구나 다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너무 예견되는 방법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뭐 기자들도 의아하고 근데 우리 국민들도 네. 근데 당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해서 좀 세간의 의혹 같은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오해도 있잖아요. 해소를 좀 해주고. 당이 뭐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는다느니 뭐 에이펙도 그때도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뭔가 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난 관례대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기자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은 아쉬웠다. 뭐 비난 포인트라기보다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만났으면 아마도 그 당정 간 이음 문제, 그 예를 얘기 들면 물어봤겠죠. 뭐 얘기해야죠. 에이펙 당시에 네. 뭐 네. 있었던 여러 이후에 나왔던 재판 처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을 얘기할 때 온도차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좀 질문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답변을 하다 보면은 그게 언론들은 불협화음이 좀 있다, 온도차가 있다라고 계속 쓰잖아요.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또 벌어지게 또 나오는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줄이는 게 정치력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예, 측면이 예, 있죠. 예. 예. 근데 좀 아쉬워요. 난 아쉽다. 말을 많이 할게요.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럼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네. 그 뭔가 지난번에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총리로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겠지만은 종묘 이제 주변에 생기는 고층 빌딩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도 뭔가 이제 방문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라는 것도 점점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얼마 안 네. 남았고 뭐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다 총력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유기견 의아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변호사 갑자기 대화하다 좀 느끼는 건데 예예예. 혹시 출마를 고민하고 아니요,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 후원금도 냈습니다. 아, 예, 진짜요? 예, 제가 어. 재작년인가 아, 작년인가 그래요? 어. 아니, 예. 어떤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전혀 없고 저희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이쪽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나. 아, 예, 예. 어떻게 보면 매우 특별한 이유일 수 있고요. 아, 그러네요. 부모님이 좋아해서 네. 후원금까지 냈다. 제가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어, 네,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 정말요? 아 장모님 말씀 듣고. 네네네. 혹시 금액도 좀 여쭤봐도 10만 원. 아니 원래 10만 원이 또 한국 그렇죠. 할수 있는 예, 예, 예. 상당히 네. 금액이기도 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재밌는데 혹시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은 지금까지 지지하는 정치인들한테 후원금 내보신 적 좀 있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있었는데 음.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뭐 회사에 소속된 아 그러면 또 이제 어렵죠. 네. 그런 했는데 아. 슬쩍 선배한테 그래도 될까요? 그랬다가 정신 차려! 아 그게 혼나고 우리 김효동 씨는 좀 이렇게 당연히 내봤을 것 같은데요. 후원금 예. 후원은 진짜 뭐 5만 원, 10만 원 요렇게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방송하다가 뵌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아. 네, 그렇게 했었어요. 막 대단한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요. 네, 몇 분한테 그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내고 이제 알고 연락 오시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네, 영수증 뭐를 의원한테 직접 연락 오더라고요. 어떤 아. 분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 영수증 안 할게요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하면 안 네. 돼요.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지만 했습니다. 안 하는 입력했어요. 경우는 이제 영치금으로 넣을 때는 영치금 넣으실 때는 아, 예. 야, 그 박수영님이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 듣고 사위 잘 뒀다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이고. 야 정말 네. 이렇게 공처가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